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대별로 색깔을 구분하면서 사용자의 소득 수준이 노출돼 취약계층이 역차별당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피해를 막을 방제시설 확충은 늦어지거나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철 과일의 가격 변동이 크진 않지만 주산지가 큰 수혜를 입은 일부 품목의 가격은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남해안 남중권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죠. 그런데 광주시가 지급하는 선불카드는 금액대별로 색이 구분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카드의 색상으로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비난이 일자 광주시는 오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카드로 변경해 배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월요일부터 배포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분홍색 카드엔 18만 원, 연두색엔 33만 원, 남색엔 4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색상을 금액별로 구분해 놓은 건데 지급받은 카드 색상만으로 사용자의 소득 수준이나 취약계층 여부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지급받는 사람들은 색깔로 구분이 되면 그 지급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처에서는 또 이걸 다 알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이틀 동안에만 광주에선 6만 2천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68억 원어치입니다. 광주시는 빠르고 원활하게 배포하기 위해 색상을 다르게 했다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금액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신규 카드 제작에 소요되는 3, 4주 동안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의 생활 정도가 노출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추진한 일이라고는 하나 광주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정이었습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취약계층에게 좋은 글씨를 새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더위가 지속되고 있고요. 폭염특보는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전남 진도를 제외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폭염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오늘 예보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 안팎이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또 나홀로 작업은 꼭 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린이와 노약자도 외출하실 때 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하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대부분은 광주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구역이었습니다. 물에 잠길 때마다 다양한 예방사업에 혈세를 퍼부었는데 무용지물이었는데요. 정작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제시설 확충은 여러 이유들로 늦어지거나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구역. 8m 지하로 내려가자 폭 13m, 길이 200m의 거대한 터널이 건설 중입니다. 빗물을 일단 저장했다가 차차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이른바 대형 물그릇입니다.
한 번에 10,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 저류 시설입니다.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60%를 갓 넘겼는데 이번 큰 비에 일부 빗물을 가두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워낙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비 때문에 조금 차서 그렇지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 같은 사업을 시작한 북구는 그러나 1단계 구간조차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큰 비에 문제가 된 신안교 일대 우수 저류 시설은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130억 원을 들여서 세운 신안교 홍수 예방 방어벽은 도리어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 갑자기 자꾸 넘으니까.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쏠리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빗물을 담는 배수 펌프장 같은 방제 시설도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광주에는 모두 32곳에 이 같은 배수 펌프장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지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마저도 큰 하천이 없는 동구와 북구엔 없습니다. 때마다 피해를 보는 저지대는 고이는 물을 퍼내거나 일정량 가둬두는 시설이 매우 중요한데 실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은 극한 기후변화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되고 또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200년 빈도의 폭우가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러한 비정상이 정상적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배수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국지적인 형태의 계산 근거를 가지고 해버리면 안 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저류 시설을 보완하기에 앞서 도시의 투수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폭우에 이어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농촌에서는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렇게 변덕스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큰 가격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산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일부 품목의 가격은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는 화순의 한 과수원. 가지마다 탐스런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한낮에 폭염을 피해 수확에 나선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과수원 한편의 복숭아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이렇게 수확된 복숭아는 선별 작업을 거쳐 대부분 인근에 위치한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향합니다. 능숙하게 당도를 측정하고 농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로컬푸드 판매장은 유통과 농가 소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편합니다요. 왜냐하면은 노거리 생기기 전에는 광주 가야 되지, 또 하순 가야지, 또 멀리 가서 판매를 해야겠는데, 근데 노거리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참 엄청 편하고 아무튼 좋습니다요. 판매되는 복숭아의 가격은 4kg 한 박스에 28,000원에서 38,000원 사이. 다행히 이번 폭우에 큰 피해가 없어 당도 높은 복숭아의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상추는 100g에 1,500원, 깻잎은 30장에 1,200원에 판매되는 등 대부분의 야채 가격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있고요. 농가 소득도 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좀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물가가 또 크게 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산지가 폭우 피해를 입은 수박과 멜론 등은 당분간 가격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안정적인 물가 유지를 위해 가격이 급격히 오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할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각종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호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시민은 센터에서 의료 심리 지원과 폐기물 처리,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광주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 있고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됩니다.
수해 복구 와중에 물축제를 강행하려다 비판을 받은 광주 광산구청이 결국 행사를 보류했습니다. 광산구청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시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주말에 열기로 한 광산 워터락 페스티벌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산구는 이번에 내린 폭우로 1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흥의 한 양봉장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산림개간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올여름 다시 큰 비가 이어질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에서 30년째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영식 씨. 지난해 9월 집중호우에 자식같이 키웠던 벌들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이틀 동안 35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인근 산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이 벌통들을 덮쳤고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양봉장 인근 산을 무분별하게 개간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길이 막히면서 빗물이 그대로 쏟아져 내렸고 이후에도 뚜렷한 복구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저수지 인근이자 경사면이 많은 지역임에도 개간 허가가 나간 점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비가 오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상복귀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저쪽으로 물길을 돌려서 좀 해주시든지 했으면 쓰겠어요. 에? 장흥구는 허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최근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무허가 도로 개설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고발 조치는 했지만 정작 배수로나 침사지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상황. 군이 뒤늦게 사업자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서야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배수 차단 등의 조치가 일부 추진됐습니다. 분들한테 소문이 없어야 되는데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사업자한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덜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랬습니다. 김 씨가 피해를 입은 곳처럼 장흥군 내 산림을 개간하거나 나무를 벌치한 곳은 100여 곳. 올해도 9월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 만큼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조치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사업가 등을 상대로 170억 원대 금전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 한방병원 전 대표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동성 위기로 빚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는데도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불하겠다며 다수를 속이고 근로자에게 제공돼야 할 공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에 열립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시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광주시가 민원인의 동의 없이 문서를 외부기관에 전달하면서 해당 기관이 문서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피해가 났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아직 조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2028년 총회 개최지로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을 건의하고 있는데요. 과거 수차례 무산된 바 있는 만큼 절박함과 유치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입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 유치를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COP 유치를 공약한 만큼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11개 시군이 함께 범유치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COP를 유치하고 또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COP는 해마다 전 세계 각국이 모여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약속과 행동을 논의하는 국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190여 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 기후회의로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2028년 제33차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여수를 비롯한 동부 6개 지역과 경남 서부를 합한 남해안 남중권 개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과 국제행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동서화합과 국토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도 COP 유치에 최적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COP 유치를 양보한 바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남중권이 똘똘 뭉쳐서 이제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여러 사업들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는데 좀 힘을 모으겠습니다. COP 33의 개최지는 내년 하반기에 열리는 31차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COP 33 유치 전에 인도가 뛰어든 가운데 전남도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정책토론회와 서명운동 등 전방위적인 유치 확산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는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1로 201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을 나타내며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반년가량 멈춰있는 한전 KPS 사장 임명 문제를 두고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임된 허상국 사장 예정자를 그대로 재청 임명할지를 두고 윤석열 정권 인사를 임명하는 게 타당한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김홍현 현 사장 연임과 제3의 인물 낙점 등도 예측됩니다. 한전 KPS 등은 지난해 12월 주주총회에서 허상국 상임이사가 사장에 선임됐지만 탄핵 등으로 장관의 재청 절차가 중단됐고 현재 김 사장은 1년 넘도록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전국적으로 물놀이를 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접근이 쉽고 겉보기에는 얕아 보이는 하천과 계곡에서 사고가 많은데 특히 7월 하순부터 물놀이 사고가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장수의 한 하천에서 동창들과 물놀이하던 19세 대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곳은 과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관리구역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물놀이가 금지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시라고 현황판이 있긴 해요. 근데 안전관리 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심이 깊었나 봐요. 완주의 계곡에서도 이달 초 8살 어린이가 변을 당했습니다. 하천과 계곡의 경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구역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비교적 접근이 쉬운 탓에 별 생각 없이 물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수심이 들쑥날쑥한 데다 상류에서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갑자기 많은 물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길이 좁은 하천이나 계곡의 경우 비가 내리게 되면 물살이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당체 급류를 재현해 놓은 시설에서 그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물줄기에 힘을 쓰지 못하고 쓸려 내려갈 정도입니다. 실제 최근 5년간 수상사고로 숨진 사람은 전국적으로 112명으로 사망 발생 장소의 65%는 하천과 계곡이었습니다.
더위가 심해지며 수상 활동이 늘어나는 7월 말부터 사고 빈도는 더 잦아지는데 소방당국은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키를 훌쩍 뛰어넘는 물에 빠지거나 강한 물살에 휩쓸리더라도 구명조끼를 입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일에는 배 위에 있다 파도의 충격으로 물에 빠진 남성이 구명조끼를 입은 덕에 큰 탈 없이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물놀이라는 체험객분들은 구명조끼가 목숨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출입 금지, 물놀이 금지라고 간판이 쓰여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절대 출입하면 안 됩니다. 해수욕장 등 바다가 상대적으로 사고 대응이 빠른 상황이고 하천과 계곡의 경우 그렇지 않아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백제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부여 낙화암에 얽힌 전설이죠.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왜곡된 백제 역사 바로잡기 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백제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수록돼 논란입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 국정교과서 인물편입니다. 공동체에 기여한 인물을 공부하는 단원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문제는 가사에 담긴 삼천궁녀 의자왕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해본 아이들에게 너무 일반 편향적으로 삼천궁녀 의자왕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학생들이 역사를 굉장히 잘못 배우게 되고 부여 낙화암에 얽힌 전설과 관련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의자왕이 여러 후궁과 더불어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자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서로 이끌고 강에 투신했는데 이를 타사암이라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낙화암이란 명칭은 이후 고려 후기 역사서 제왕운기에 나오지만 삼천궁녀란 표현은 어디에도 없어 사실이 아니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또 앞선 중국의 역사서에는 의자왕이 당에 끌려갔다 죽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학계에선 그동안 왜곡된 백제 역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물거품이 됐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의자왕 삼천궁녀는 백제를 멸망의 나라로 각인을 시키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백제가 추구했던 문화, 정책, 그리고 정체성이 가려지고 이런 논란에도 교과서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교육부 산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노래 가사 중 일부이고 관련 내용을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교과서에는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창작 그림책을 발췌해 수록했는데 재단 측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흥미 유발용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출판사가 아닌 국가가 발행하는 교과서로 모든 학교가 사용해야 하고 문제가 된 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지난해 보급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대표적인 청소년 독서 토론 문화 프로그램인 꿈을 실은 독서열차 출정식이 오늘 광주 송정역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지역 34개 고등학교 1학년생 70명은 2박 3일 동안 파주 출판단지와 임진각 등에서 독서 토론을 비롯해 북콘서트와 출판도시 투어 등 다양한 독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독서력 향상과 진로 탐색 등을 돕기 위해 올해로 13번째 열리는 꿈을 실은 독서 열차는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 MBC가 공동 주관합니다. 광주 양림동의 문화예술과 역사를 체험하는 1일 답사가 여름방학부터 운영됩니다. 이강하 미술관이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양림동의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예술답사와 사직공원 일대를 둘러보는 자연답사, 5월 어머니집에서 5.18을 되새기는 역사기행으로 구성됐습니다. 답사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무료로 진행되고 참여하고 싶으면 이강하 미술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된 폭염에 많이 지치시죠.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전남 진도를 제외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6도로 예보됐습니다.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또 나홀로 작업은 꼭 피해 주시고요. 어린이와 노약자도 외출 시 더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 하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데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종일 소나기 소식마저 없는 가운데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 35도 이상으로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무안과 영암의 낮 기온도 35도 안팎으로 예보됐고요. 구례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는데요. 당분간 해안 지역에 너울이 높게 일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열대야도 지속되겠고요. 36도 안팎의 더위는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